그날 밤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따로 자는 게 낫겠어요.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말은 조용했습니다. 담담해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 안에 오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쌓인 피로가, 말하지 못하고 넘긴 밤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견딘 아침들이 그 짧은 말 안에 조용히 얹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종수였습니다. 올해로 66이었고 퇴직한 지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박정숙이었습니다. 63이었고 지금도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40년도 더 된 일이었고 결혼한 지는 38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둘은 늘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싸운 날도 서로 말을 섞지 않던 날도 아이들이 아파서 밤을 새운 날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이종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뒤척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일이 되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종수가 뒤척일 때마다 이불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숙은 잠결에 이불을 다시 끌어왔고 그 미세한 움직임에 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잔 사이인데 이런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눈 아래가 푸르스름하게 내려앉았고 이종수는 낮 동안 소파에서 자꾸 졸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종수는 또 뒤척였습니다. 이불이 밀렸고 정숙이 잠결에 다시 끌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바깥에서는 바람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정숙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또 깼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함께 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덤덤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냥 더워서. 이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더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종수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얼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얼룩이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서로 잠도 설치고 괜히 예민해지고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들렸고 습관 하나가 신경에 긁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종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정숙이 보던 그 얼룩을 이종수도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했는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종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게
편하겠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의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어딘가에서 금이 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각자 이불을 당겨 덮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사람이 그날 밤 잠을 이루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과연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원한 것이었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짧게 날씨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지나고 정숙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사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개 하나, 이불 한 채, 작은 스탠드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방은 원래 아이들이 쓰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간 뒤로는 거의 쓰지 않던 방이었습니다. 간혹 짐을 쌓아두거나 손님이 올 때 쓰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방이 정숙의 방이 되었습니다. 이종수는 그 과정을 거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거들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정숙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말없이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방문이 따로 닫혔습니다. 이종수는 안방에서 불을 껐습니다. 정숙은 작은 방에서 불을 껐습니다. 각자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잠들기 전 잠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이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집 아니었지만 이 방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벽의 색깔이 달랐고 창문의 위치도 달랐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의 각도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불을 끄면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종수는 잠이 들면 숨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코를 고는 날도 있었고 잠꼬대를 하는 날도 가끔 있었습니다. 정숙이 팔꿈치로 슬쩍 건드리면 그쳤다가 조금 있으면 또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야 잠이 잘 올 것 같았는데 막상 조용하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이종수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리가 달랐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리는 기침 소리는 옆에서 들리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든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종수가 부엌에서 먼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운을 걸치고 나왔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잤어. 이종수가 물었습니다. 응. 당신은? 괜찮았어. 대화는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잘 잤냐는 말 뒤에 진짜로 괜찮았냐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서로에게 남겨둔 확인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잠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종수는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전보다 가벼웠고 낮에 소파에서 조는 일도 줄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을 빼앗길 걱정 없이 제 마음대로 덮고 잘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아래가 덜 무거웠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은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종수가 식탁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괜히 오래 끌었네. 그 말은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은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 결정이었다고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편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이 나아졌다고 했는데 정숙은 새벽에 한 번씩 눈을 떴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고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잠시 누운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정숙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이 깨고 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숙 본인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종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올 때 이종수는 자연스럽게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종수는 작은 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종수는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종수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멈추게 되는 것인지 문 안에서 정숙이 잘 자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인지 아니면 닫힌 문이 낯설어서 시선이 간 것인지 편해졌다는 말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편해진 만큼 다른 허전함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오히려 전보다 정돈된 것 같았습니다. 이종수는 안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을 틀었습니다. 예전엔 정숙이 먼저 잠들면 TV를 끄거나 볼륨을 낮춰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불을 켜두어도 됐습니다. 아침 인사는 부엌에서 나눴습니다. 커피 줄까? 응. 조금만.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리듬에 맞게 하루를 시작했고 각자의 속도로 저녁을 보냈습니다. 불편함은 줄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종수는 저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득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두 사람이 나란히 불을 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각자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도 이종수는 꼭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 자. 그 말이 사라졌다는 걸 아무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종수가 그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방이 달라지면서 사라진 것인지, 원래부터 희미해지고 있었는지,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그 말을 그리워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떠올리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큰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이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잘 지낸다고 하면 자식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믿는 편이 편하기도 하고 깊이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예의 없는 것 같기도 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종수가 한 잘 지낸다는 말과 딸이 생각하는 잘 지낸다는 말 사이에는 아마 서로 다른 풍경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딸은 두 사람이 각방을 쓴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종수와 정숙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색한 것인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종수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이종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선뜻 자신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종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굵지 않은 비였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이종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이종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종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탠드를 켜놓은 채 잠들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불을 끄는데 가끔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종수는 그 빛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지 그냥 두어야 하는지. 늦은 밤 다른 사람의 방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집이었지만 이제 그 문은 함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종수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옆으로 돌아누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고 깊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발끝까지 밀려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종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정숙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정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십 초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고른 빗소리였습니다. 이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틈이 남았습니다. 이종수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이종수를 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밤에 들어왔었어요? 이종수는 커피 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사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확인만.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이종수 본인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확인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이었는지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작은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둔 것인지 두 사람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와 정숙은 여전히 각방을 씁니다.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냅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만나고 커피 한 잔을 나눕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닫혀 있던 문이 이제는 아주 조금씩 열려 있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밤새 쌓인 온기가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기침 소리가 건너오기도 하고 빗소리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산 두 사람이 지금 주고받는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린 틈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면 충분한 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문틈이 떠오르는 얼굴 하나와 겹쳐졌다면 오늘 밤은 말 대신 작은 행동 하나를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불을 슬쩍 끌어올려주는 것이어도 됩니다. 아니면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이어도 됩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에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로 표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두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황금빛 노을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